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의 에너지 양과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을 나타냈고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A, B, C의 에너지 양 차이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지구 전체로 보면 태양 복사 에너지의 출입은 평형이 되고 있죠. 하지만 위도 및 계절별로 본다면 평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 이유는 지구가 구형이고 계절에 따라서 태양의 고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이 다르게 나타나죠. 적도에서 위도 38도를 보시면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보다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과잉인 지역이 되는 거고, 위도 38에서 극지방은 흡수되는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한 지역이 되겠네요. 이렇게 에너지의 불균형에 의해서 대기와 해수에 의해서 저위도에 이제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제 이동하게 되고요. 그래서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위도 38도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위도 38도에서는 에너지의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아요. 하지만 에너지의 이동량이 가장 큰 위도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1번, 지구 복사 에너지는 가에 해당한다. 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 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되는 거죠. 위도 0도를 보셨을 때 위도 0도, 적도는요, 에너지가 과잉 상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나가 태양, 그리고 가가 지구 복사 에너지의 선을 나타낸 거고요. A, C는 에너지 부족, 그리고 B는 에너지 과잉 상태다. 예, 오늘 설명이 되는 거죠. 위도 38도에서 에너지 흡수량과 방출량이 서로가 같고요. 지구 복사 평형을 이룬다라는 것은 과잉 상태의 에너지 B와 부족 상태의 에너지 A와 C를 합한 값이 서로가 같은 거고, 5번, 에너지의 이동량이 가장 많은 위도는요, 38도 부근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5번. 대기 대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대기 대순환은 지구 전체 규모로 일어나는 대기의 평균적인 순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는 원인은 위도별로 태양 복사의 에너지의 입사량 차이 때문에 그렇고요.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는 이제 열대류에 의해서 적도와 극 사이에 하나의 큰 순환세포가 형성되지만, 지구가 자전할 때는 열대류랑 또한 전향력에 의해서 적도와 극 사이에 이제 세 개의 순환세포가 형성이 된다는 거. 발생 원인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하고 지구 자전, 이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면 되겠고요. 기억,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에 의해서 일어난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니은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부족한 고위도로 수송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때 대기에 의해서도 수송이 일어나지만 해류에 의해서도 수송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대기와 해류가 불균형 상태의 위도별 에너지를 이동시킴으로써 불균형을 해소시킨다. 디귿, 적도에서는요, 가열된 공기가 상승하기 때문에 하강 기류가 아니라 상승 기류가 되는 거고요. 극적 같은 경우는 상공에서 냉각된 공기가 하강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북반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기 대순환의 모형이고요. 한 개의 순환 세포가 형성됐기 때문에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 열 대류에 의해서 적도와 극 사이에 한 개의 순환 세포만 형성된 거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지구가 자전할 때이다. 지구가 자전하게 되면 열 대류하고 전향력에 의해서 세 개의 순환 세포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4번, 적도에서 냉각된 공기가 상승하여 이동한다. 적도에서는 냉각된 공기가 아니라 가열된 공기가 상승해서 고위도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고위도로 이동한 공기가 냉각이 돼가지고 다시 하강을 하죠. 그러면 이 하강한 공기가
북반구에서는 북풍에 의해서 적도지방으로,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남풍에 의해서 적도 지역으로 이동을 하겠네요.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북풍에 의해서, 북쪽에서 바람이 부는 바람을 북풍이라고 하죠. 적도 지역으로, 남반구에서는 남풍에 의해서 적도 지방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5번 북반구 지상에서의 풍향은 모두가 북풍이 된다. 예, 옳은 설명이 되겠죠. 지구가 자전할 때 열대류와 전향력에 의해서 적도와 극 사이에 세 개의 순환세포가 형성이 되고요. 적도에서 30도까지를 헤들리 순환, 그리고 30에서 60을 페레일, 60에서 극지방을 극순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적도 지방에서 가열된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고요. 이 상승한 공기가 고위도 지방으로 열을 실어서 이동을 하겠죠. 30도 부근에서는 공기가 냉각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하강하게 되고, 하강한 공기가 적도 지역과 다시 고위도 지역으로 열을 실어서 운반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적도 지방에서 상승한 공기에 의해서 적도 지방은요, 저기압대가 되는데, 그 저기압대 이름을 적도 저압대 혹은 열대 수렴대라고 표현하고요. 30도 부근에서는 공기가 하강에 의해서 고기압대가 형성되겠죠. 그 고기압대를 아열대 고압대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저위도 지방으로 이제 지상에 바람이 불겠죠. 이 바람을 무역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무역풍은 동쪽 방향에서 서쪽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게 돼요. 아열대 고압대에서 이제 형성된 이 하강한 공기가 30도에서 60도 부로 이제 이동을 할 때, 이때 전향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바람이 평양이 되는데, 그 평양된 바람을 편서풍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B 지역에서는 서에서 동쪽으로 전향력에 의한 평양된 바람, 편서풍이 불게 되고요. 그리고 극지방에서는 공기가 냉각돼 가지고 하강을 하겠죠. 그래서 이 하강하는 공기에 의해서 고기압대가 형성되는데, 그 고기압대의 이름을 극고압대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강한 공기가 이제 저위도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향력에 의해서 바람이 평양되는데요. 그 평양된 바람을 극동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A 지역에서는 동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 극동풍이 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60도 지역에서는요, 두 공기가 만나게 되죠. 그럼 만나는 공기가 다시 상승 기류를 형성하고, 이 상승한 공기는 저위도와 다시 고위도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이때 이 지역은요, 상승 공기에 의해서 저기압대가 형성되죠. 이 편서풍과 극동풍이 만나 생성된 이 저기압대를 한대 전선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한대 전선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한대 전선대에서 정체 전선이 편서풍 파동에 의해서 형성된 온대성 저기압이 있었죠. 이 온대성 저기압이 편서풍에 의해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면서 날씨의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 그럼 이제 4번 문제, A, B, C 지상에 부는 바람을 옳게 짝진 것은, C부터 볼까요? C 헤들리 순환, 무역풍이 되는 거죠. 무역풍. 그 다음 B, 페렐 순환이 흐르는 곳, 여기는 편서풍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A 지역은 극순환,
극동풍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1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전향력이 작용할 때 나타나는 대기 순환 모형이고요. 옳은 내용. 위도 0에서 30도에는 그렇죠. 헤들리 순환이 나타나고요. 위도 60도 부분에서는 아열대 고압대, 아열대 고압대는요. 위도 30도 부근에서 형성되는 거고 60도 부분에서는요. 편서풍하고 극동풍이 만나서 뭐가? 한대 전성대가 형성되었다. 아열대 고압대는 위도 30도 부분이 되는 거고 적도 조합대는 적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고압대는 극지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대기 대순환의 서로 다른 모형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고요. 가, 적도에서 상승한 공기가 극으로 이동하고 극에서 하강한 공기가 적도로 들어오는 순환이 일어난다.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 열 대류에 의해서 적도와 극 사이에서 한 개의 순환세포가 형성된 내용을 설명한 거고요. 나, 적도에서 상승한 공기가 고위도 쪽으로 이동하다가 위도 30도에서 하강, 남북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하강한 공기는 적도 쪽에서 이동하다가 위도 60도로 상승한다. 지구가 자전함에 따라서요. 그 전향력이 발생을 하고요. 그 전향력에 의해서 적도와 극 사이에 3개의 순환세포가 형성된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이때 0에서 30도까지를 헤들리, 그리고 30에서 60을 페렐, 60에서 극지방까지를 극순환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적도에서 상승한 공기에 의해서 적도, 저압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30도에서 하강하는 공기, 아열대, 고압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극에서 하강한 공기, 극고압대, 그리고 위도 60도에서 상승한다. 편서풍과 극동풍이 만나서 형성된 한대 전선대가 되는 거고요. 표충 해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해류는 해양에서 일정한 방향과 속력으로 흐르는 규모가 큰 해수의 흐름을 의미하고요. 표충 해류는 말 그대로 표층에서 일정한 방향과 속력으로 흐르는 해수를 표충 해류다라고 표현을 해요. 표충 해류는 동서방향의 해류가 있고 남북방향의 해류가 있는데 동서방향에 흐르는 해류는 무역풍이나 편서풍이라는 바람에 의해서 형성이 돼요. 즉 대기 대순환의 바람에 의해서 형성된 해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남북방향으로 흐르는 해류는요. 대기 대순환에 의한 바람에 의한 해류에 의해서 해류가 흐르다가 대륙에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 대륙과 동쪽 대륙에 막히게 되면 해류의 흐름이 변하게 되는데요. 서쪽, 즉 우리가 이제 서한 경계라고 표현해요. 서한 경계 쪽에서 흐르는 해류는 이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난류가 되는 거고요. 동안 쪽에서 대륙에 막혀서 흐르는 해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기 때문에 한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보기 기억. 대기 대순환의 바람에 의해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는 뭐에 의해서? 대륙에 막히면서 해류의 흐름이 변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대기 대순환의 바람에 의해서 흐르는 해류는 동서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다. 대기 대순환의 바람에 의해서 형성된 해류는 동서 방향의 해류다라는 거. 니은 대륙의 영향으로 해류의 흐름이 바뀌기도 하죠. 그게 남북 방향의 해류가 되겠네요. 그 다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해류는요, 그쵸? 서한 경계에 의한 난류가 이제 되는 거고요.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티귿. 전 세계의 표층 해류의 분포를 나타냈는데요. D부터 볼까요? D는 무역풍에 의한 북적도 해류가 되는 거고요. 북적도 해류. 그리고 A는 북적도 해류가 흐르다가 대륙을 만났죠. 대륙을 만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흐르는 난류인 쿠로시오 해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A에서 B쪽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가 하나 더 있죠. 이 해류는 편서풍 영향에 의해서 흐르는 해류인 북태평양 해류가 되는 거고요. B는 이렇게 북태평양 해류가 흐르다가 또 대륙을 만났어요. 그래서 대륙을 따라서 고위도에서 저위도 쪽으로 내려오는 캘리포니아 해류가 돼요. 근데 이 캘리포니아 해류는요, 한류가 돼요. 고위도 쪽에서 저위도 쪽으로 이동하는 해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에 C가 있죠. C. 이 C는 멕시코 만류예요. 멕시코 만류도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흐르는 해류이기 때문에 난류가 되는 거죠. 보기 기억. A와 C는 난류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그리고 또한 이런 해류를 서안 경계류다라고 해요. 서쪽 해안을 따라서 흐르기 때문에 옳은 내용. B는 캘리포니아 해류가 되는 거죠. 즉 한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위도로 흐르면서요, 열을 흡수하는 해류가 돼요. 그래서 B는 고위도로 에너지를 운반한다. 아니죠. 저위도로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흐르는 해류이기 때문에. 디귿. 동일한 위도에서 B가 흐르는 해역은 C가 흐르는 해역보다 수온이 낮다. B는 한류가 되는 거고 C는 난류가 되니까 B가 흐르는 해역은 C가 흐르는 해역보다 수온이 낮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 해류 D는 무역풍에 의한 북쪽도 해류가 되는 거죠. 정답은 1번. 북태평양에서의 해수를 조사한 A, B, C의 해역을 나타냈는데요. A는 편서풍에 의한 북태평양 해류가 되는 거고요. B와 C는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죠. 대륙에 막히면서 해류의 흐름이 변해서 형성된. B는 쿠로시오 해류, C는 캘리포니아 해류가 되는 거고, 또 그림상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0에서 30도 무역풍에 의한 북쪽도 해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네 개의 해류는 아열대 순환율을 형성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북반구에서의 아열대 순환은 그림과 같이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남반구에서의 아열대 순환은 대칭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단시계 방향으로 형성이 돼요. 기억. A 해역은 무역풍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편서풍에 의한 북태평양 해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편서풍에 의한 북태평양 해류. 옳지 않은 설명. 그 다음, B 해역은 C 해역보다 해수에 영양염류가 많다. C 해역이요, 영양염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영양염류는 이제 생물의 생장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이제 만들기 위한 재료인 질산염과 인산염이 되는 거고요. 이런 질산염과 인산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류의 이제 배설물에 의해서 종종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어류의 배설물이 해저로 가라앉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심해층과 표층이 차단되면 해수의 연직 운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영양염류가 그대로 심해저에 머물게 되는데요. 캘리포니아 해류 같은 경우는 북에서, 즉 고위도에서 저위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면서 이 북반구에서는 흐름의 방향의 오른쪽 방향으로 이제 전향력이라는 힘이 발생하게 됐는데, 이 전향력에 의해서 연안에서 이제 용승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안 용승류라고 하고요. 그 연안 용승류에 의해서 심해층에 머물게 되었던 이러한 영양염류가 용승에 있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해안을 따라서, 캘리포니아 해를 따라서 이제 저위도 쪽으로 운반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니은 역시 옳지 않은 내용. C가 A역보다 영양염류가 더 많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디귿. C 해역의 캘리포니아 해류가 이제 흐르고 있는 거고요. 따라 정답은 2번. 위도별 해수의 표층 순환 구조를 나타낸 그림이고, 표층 순환 A, B와 해류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위도별 순환 구조를 보면요,
바람의 영향으로 동서방향으로 흐르는 해류가 대륙의 영향으로 남북방향으로 또 해류가 흐르겠죠. 그러면서 순환구조를 만들게 돼요. 적도를 경계로 남반구와 북반구가 대칭적인 분포를 보이게 되죠. 이는 표층해류가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또 이 대기 대순환에 의한 바람이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하고 남반구가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서로가 대칭적인 순환구조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위드벨 순환구조는 적도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열대 순환부터 시작해서 열대, 아열대, 아한대 순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열대 순환을 보면 무역풍에 의해서 적도 해류가 흐르죠. 북적도 해류하고 남적도 해류가 이제 흐르게 되고요. 그러면 이 해류에 의해서 이제 경사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 경사 차이에 의해서 경사류인 적도 반류가 이제 반대로 서에서 동으로 흐르게 되면서 북반구 열대 순환은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남반구 또 열대 순환은 시계 방향으로 순환 구조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인 북반구 이제 아열대 순환을 이제 보게 되겠는데요. 무역풍에 의한 북적도 해류가 흐르다가 이 대륙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서한 경계류인 쿠로시오 해류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게 되는 거고요. 또 편서풍에 의한 해류인 북태평양 해류를 만나서 서에서 동으로 진행을 하다가 또 대륙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동한 경계류인 북적도 해류에 의해서 또 다시 해류가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북반구 아열대 순환은 시계 방향으로 순환 구조가 나타나고요. 또 반대로 남반구 아열대 순환은 반시계 방향으로 순환 구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맨 아래 보시면요, 그 남극 순환류가 있어요. 남극 순환류는요, 편서풍의 영향에 의해서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해류인데요. 이 남극 순환 해류는요, 대륙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순환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보기의 기억, A와 B는 아열대 순환이 있다. 예, 옳은 설명이고요. C는 남극 대륙 주위를 순환하는 해류. 그쵸? 남극 순환 해류. 디귿, 표층 순환의 방향은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와 남반구가 대칭적으로 나타냈다. 정답 5번. 북반구 태평양에서 아열대 순환을 구성하는 해류의 이름을 순서대로 쓰고 이러한 순환이 나타나는 원인을 서술하시오. 북적도 해류랑 그리고 북태평양 해류는 대기 대순환에 의한 바람의 영향으로 동에서 서로 흐르는 해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쿠로시오 해류와 캘리포니아 해류는 대륙을 이제 만나서, 그러니까 대륙에 막혀가지고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북태평양, 캘리포니아, 북적도, 쿠로시오, 북태평양, 캘리포니아, 북적도 해류, 이렇게 이제 대기 대순환하고 또 대륙의 영향에 의해서 시계 방향으로 아열대 순환이 형성이 된다라고 서술을 하시면 되겠네요. 남태평양 아열대 순환을 나타냈고요. A는 무역풍에 의한 남적도 해류가 되는 거고, B는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는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난류가 되는 거고요. C는 남극 순환류, 그리고 D는 페루 해류가 돼요. 페루에는 고위도에서 이제 저위도로 흐르면서 캘리포니아 해류와 마찬가지로 전향력을 받게 돼요. 남반구에서 전향력은 진행 방향에 대해서 왼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용승류가 발생하게 되고, 용승류에 의해서 심해층에 저장되었던 영양염류가 같이 따라서 올라와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해류와 마찬가지로 페루 해류는 영양염류가 풍부한 해류다라는 거. 1번, A는 남적도 해류다. 예, 옳은 내용이고요.
같은 위도에서 B는 D보다 수온이 높다. 예, 역시 옳은 내용. C는 무역풍에 의해서 형성된 해류가 아니라 편서풍에 의해서 형성된 해류가 되는 거고요. 4번 고위도의 열 에너지 수송량은 B가 D보다 많다. 그렇죠. B는 난류, 즉 열 에너지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해류가 되는 거고요. D, 한류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해류가 돼요. 5번 해류 A, B, C, D로 형성된 표층 순환의 방향은 식의 반대 방향이다. 그렇죠. 따라 정답 3번. 북태평양 표층 해류를 나타냈죠. A는 쿠로시오 해류가 되는 거고 B는 캘리포니아 해류. 쿠로시오 해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난류가 되는 거고 캘리포니아 해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한류. 난류는 에너지를 실어서 나르는 거고요. 한류는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 거고요. 수온은 난류인 A가 B보다 높아야 되겠죠. 염분. 소금을 생각해 보세요. 소금은 따뜻한 물에 더 잘 녹죠. 그래서 따뜻한 물에 용해도가 높기 때문에 염분은 난류가 더 높아야 돼요. 영양염류는 캘리포니아 해류가 더 높았죠. 전역력에 의한 연안 용승에 의해서 심해저에 머물렀던 영양염류가 같이 용승과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영양염류가 풍부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양염류는 B가 더 커야 한다. 용존산소량.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한류가 난류보다 기체에 대한 용해도, 즉 용존산소량이 더 높게 나타나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북대서양 표층 해류의 일부와 위도가 다른 두 지역의 1월 평균 기온을 나타냈고요. 위도가 한 65도 정도 되는 레카비크가요. 1월 평균 기온이 0도인 반면에 위도가 한 40도 정도 되는 뉴욕은 1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2도. 위도가 더 높은 레카비크가 평균 기온이 더 어때요? 높죠? 이렇게 레카비크의 1월 평균 기온이 뉴욕보다 더 높은 까닭을 서술하시오. 보시면 멕시코 만류가 지금 북대서양의 서쪽 연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죠. 이 멕시코 만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흐르는 난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난류에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열 수송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지역의 기후가 따뜻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레카비크는 뉴욕보다 멕시코 만류가 더 가까이 흐르기 때문에 위도가 높아도 1월 평균이 위도가 40도인 뉴욕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주변 해류는 크게 난류와 한류로 구분할 수가 있죠. 난류의 대표적인 예가 쿠로시오 해류가 되는 거고요. 쿠로시오 해류는 북태평양 서쪽을 따라서 북상한 해류.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난류의 근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쿠로시오 해류로부터 일부가 황해 쪽으로 이렇게 북상을 하고 있죠. 이걸 우리가 황해 난류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스시마 난류가 있죠. 스시마 난류는 역시 쿠로시오 해류의 일부가 우리나라 남해안과 대한 해협을 거쳐가지고 동해로 흐르는 해류가 되고요. 또 스시마 난류의 일부가 또 동해 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죠. 이걸 우리가 동안 난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한류는 대표적인 게 연해주 한류, 파란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연해주 한류가 있고요. 또한 북한 한류,
이제 북한 한류는요, 연해주 한류의 일부가 동해안을 따라서 남하하는 이제 한류가 돼요. 그리고 또 서한 연안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서해안을 따라서 흐르는 이제 해류가 또 이렇게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난류하고 한류가 만나는 해역이 있죠. 그러니까 동안 난류하고 북한 한류가 만나서 이제 형성된 이제 조경 이제 수역이 이렇게 동해안 쪽에 놓여져 있어요. 조경 수역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는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에 의해서 북상하게 되고요.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 이제 고기압에 의해서 남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압 차이에 의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조경수역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랑크톤이 많아가지고 좋은 어장이 형성되고, 한류성 어종하고요, 난류성 어종이 이제 공존하기 때문에 수산 자원이 매우 풍부한 어장이 되는 거죠. 기억, 우리나라 주변 난류의 근원은 쓰시마 난류다. 쓰시마 난류가 아니라 쿠로시오 해류가 되는 거고요. 북한 한류는 동안 난류보다 용존 산소량이 많다. 그렇죠. 한류는 난류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기체에 대한 용해도, 그래서 용존 산소량이 한류가 난류보다 더 풍부해요. 동해에는 조경 수역이 형성된다. 그렇죠. 난류하고 한류가 만나는 해역, 동안 난류하고 북한 한류가 만나서 조경 수역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따라 정답은 4번.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를 나타낸 것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를 먼저 볼까요? A는 황해 난류가 되는 거죠. 황해 난류는 이제 쿠로시오 해류의 일부가 이 제주도 남쪽에서 갈라져 가지고 황해를 따라서 이제 북상하는 해류, 즉 난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B는 동안 난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C가 한류, 파란색으로 표현할게요. C는 북한 한류가 되는 거고요. 한류. 이 동안 난류하고 B, 그리고 C, 북한 한류가 만나서 조경 수역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요. 기억, A의 근원은 쿠로시오 해류다. A, 그렇죠? 쿠로시오 해류로부터 갈라져 나온 난류가 되는 거고, B의 유속은 여름철보다 겨울철이 빠르다. 해류는 바람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형적인 영향도 받겠지만 여름에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죠. 그리고 겨울에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게 되는 거고, 근데 B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해류이기 때문에 남풍 계열이 강한 여름철이 북풍 계열이 강한 겨울철보다 유속이 빠르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A는 C보다 수온이 높고, A는 난류, C는 한류, 그러면 A는 C보다 수온이 높고요. 또 염분도 높아야 되겠죠. 되게 또 옳지 않은 내용. B하고 C가 만나는 해역이 조경 수역이 되는 거고, 겨울보다 여름이 높다. 그렇죠. 여름에는 남쪽이 고기압, 그리고 북쪽이 저기압, 그래서 남고 북저의 형태를 나타냈죠. 그리고 겨울에는 반대로 북쪽이 고기압, 남쪽이 저기압. 이거는 기단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의해서 남쪽이 기압이 높은 거고, 또 겨울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에서 북쪽이 더 기압이 높은 거고, 그래서 남풍과 북풍이 부는 이유도 기단에 따른 기압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BC가 만나는 조경 쪽도 겨울에는 아래쪽으로, 그리고 여름에는 북쪽으로 북상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리을 2번이 되겠네요.